어느 날 초나라의 구란이라는 신하가 모반을 꾀한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초나라 회왕은 크게 분노하며 구란을 처단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간신이던 상교가 회왕에게 은밀한 계책을 올립니다. 상교는 진나라 왕에게 뇌물을 주고 구란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리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회왕은 상교의 계책이 옳다고 여기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진나라 왕은 뇌물을 받고 기꺼이 구란을 헐뜯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결국 구란은 모반죄로 몰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도살인, 즉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계략입니다. 36개 중 제3개에 해당하는 차도살인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차도살인의 핵심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조조는 차도살인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관도대전 당시 원소와의 결전을 앞두고 군량 부족에 시달리던 조조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조조는 원소의 부하 장수였던 장합을 눈여겨보고 그를 회유할 계책을 세웁니다. 조조는 장합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 원소와의 불화를 조장했습니다. 결국 장합은 원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조조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장합은 조조에게 투항한 이후 원소군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공격에 앞장서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장합이라는 칼을 빌려 원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지에는 차도살인의 계략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송원은 유비가 형주를 차지하자 관우를 자극하여 조조와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관우는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차도살인은 정치, 군사,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차도살인은 잘못 사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용하려던 대상이 오히려 역으로 당신을 이용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오나라의 왕 함려는 월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간신 백비를 이용했습니다. 백비는 월나라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 오나라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비는 사실 월나라와 내통하고 있었고 오나라는 결국 월나라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함려는 백비를 칼로 사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백비에게 역이용 당한 것입니다. 결국 차도살인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성공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더욱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차도살인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경쟁 업체의 약점을 이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행위 역시 차도살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익명성에 숨어 타인을 비난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도살인은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전략입니다. 차도살인을 사용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차도살인의 어두운 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차도살인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차도살인의 숨겨진 이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차도살인은 항상 나쁜 것일까요? 다음 주에 계속